지금부터 제28차 수석 보좌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님의 모든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상황이 긴박해서 다들 신경 쓰이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중동 전황의 불투명성이 확대되면서 원유와 일부 핵심 원자재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수급 관리 대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단 한 방울의 석유라도 더 확보하고 안정적인 공급선을 개척하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이런 시기에 비서실장께서 UAE를 방문해서 원유 2,400만 배럴을 확보하고 우리나라의 원유를 최우선적으로 공급하겠다는 약속을 이끌어낸 것은 매우 큰 성과로 생각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UAE 정부의 협력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서실장, 혹시 비행기에서 뭐 피해를 입거나 그럴까 걱정했는데 잘 다녀왔습니다. 모두 고생을 했지만 큰 성과가 있어서 다행이고요. 표창이라도 하나 해드릴까? 좀 그런가요?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쟁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예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청와대와 모든 정부 부처는 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점을 엄중한 자세로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민생 전반에 대해서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속도가 생명입니다. 언제나 속도를 강조하지만 지금은 더 중요하게 됐습니다. 사실상 전쟁 추경이라고 할 이번 추경도 민생 경제에 충격을 누르고 경기 회복의 동력을 계속 살려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편성해야 될 것입니다. 특히 중동 상황으로 충격이 큰 취약계층, 소상공인, 그리고 기업들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고 또 민생 현장에서 자금이 원활하게 순환될 수 있도록 빠르게 설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공직자분들이 밤잠 설쳐가면서 애쓰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통받는 우리 국민들의 삶을 생각하면 그 정도는 감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 조금 더 힘을 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기 때 진짜 실력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위기를 이겨낼 충분한 역량이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위기가 어려운 분들에게 더 큰 충격을 주는 것처럼 중동 상황 장기화로 안 그래도 부진했던 지방경제가 더 큰 난관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지방경제 침체가 가속화되면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이 확대되고 경제 전체의 효율성과 안정성도 떨어집니다. 지방 문제가 지방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라는 점을 직시해야 합니다. 수십 년 동안 굳어진 수도권과 지방의 구조적 불균형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다방면의 정책적인 노력을 꾸준하게 기울여 나가야 합니다. 지방 상권 활성화와 지방 기업의 공공조달 우대, 또 지방주도 R&D 체계 수립, 지방 관광 활성화 등등 민생 경제와 이에 덧붙여서 투자, 연구, 교육 전 분야에 걸쳐서 지방 우선 원칙, 또 지방 우대 원칙을 철저하게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이번 추경 편성에 있어서도 이 같은 기준이 분명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이거 계속 문제되는 건데 스토킹과 관련된 강력범죄가 끊이지 않습니다. 최근 남양주에서 피해자의 긴급 요청에도 불구하고 안이한 대응 때문에 끔찍한 범죄를 막지 못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경찰은 접수된 스토킹 신고를 신속하게 전수조사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를 최대한 빠르게 취하도록 조치해 주기 바랍니다. 제도의 미비탄만 할 게 아니라 있는 제도라도 최대한 활용해서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입니다.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하고 빈틈 없는 제도 보완도 서둘러 주기 바랍니다. 최근에 대한민국을 찾는 해외 관광객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말에 BTS 공연 때문에 대한민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일시적으로 급증해서 인천공항 입국장이 매우 혼잡스럽다고 합니다. 모레 BTS 광화문 공연을 앞두고 관광객이 계속 추가 유입될 것 같은데 현장의 혼란과 불편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겠습니다. 법무부가 어제부터 특별 입국 심사 대책을 시행 중이라고 하는데 필요한 인력과 장비에 집중적이고 신속한 투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외국 나가보면 알지만 입국장의 모습이 그 나라의 첫 인상을 좌우합니다. 이번 기회에 공항 입국 서비스 전반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빠르게 개선하면 좋겠습니다. 입국 관광객 3천만 명 시대로의 도약은 크고 거창한 것이 아니라 작고 세밀한 부분에서부터 출발한다라는 점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BTS 공연 관련해서 혼잡이 크게 예측이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아마 질서 유지를 위해서 일정한 좀 제약들이 가해지면서 불편함을 느끼는 우리 국민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양자가 잘 조화될 수 있게 질서 유지도 제대로 하되 우리 국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챙겨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훈식입니다.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로서 외교부, 산업부 등 특사단과 함께 이번 UAE 방문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사단은 중동 지역의 위기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오랜 친구이자 핵심 우방국인 UAE와의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하고 위기의 순간에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먼저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헤안 UAE 대통령을 예방하여 최근 중동 상황에 대한 우려와 함께 UAE 국민들에 대한 각별한 위로와 연대의 뜻이 담긴 이재명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방문의 핵심 성과인 에너지 분야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적인 원유 수급 비상 상황 속에서 UAE는 한국에 최우선적으로 원유를 공급할 것임을 약속했습니다. 한국보다 먼저 원유를 공급받는 나라는 없을 것이다. 한국은 원유 공급에서 최우선이다. 직접적인 표현으로는 넘버원 프라이어리티라고 분명하게 약속해 주었습니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은 실질적으로 봉쇄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도입하는 원유의 70%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기 때문에 지금의 에너지 수급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호르무즈 해협이 아닌 대체 공급선을 통한 원유 수입이 시급합니다. 이에 모하메드 대통령과 UAE 한국 담당 특사인 칼둔 알 무바락 행정청장, 아부다비 국영석유회사 CEO인 술탄 알 자베르 산업첨단기술부 장관을 만나 중동 상황 진행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UAE로부터 원유를 긴급 구매할 수 있도록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양한 공급선을 통해 총 1,800만 배럴의 원유를 긴급 도입하기로 확정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UAE 국적 선박 3척으로 600만 배럴을 공급하고 우리나라 국적선 6척을 통해 추가 1,200만 배럴을 공급해 총 1,800만 배럴을 선적하기로 했습니다. 추가로 나프타를 적재한 선박 한 척은 현재 한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공급받은 600만 배럴까지 고려한다면 우리나라는 UAE로부터 총 2,400만 배럴을 긴급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에너지 분야 합의는 석유 수급 위기 상황을 안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양국은 단기적인 수급뿐만 아니라 에너지 공급망 차질에 대비하여 장기적인 수급에 대해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양국 간 원유 수급, 대체 공급 경로 모색 등의 내용이 담긴 원유 공급망 협력 MOU 체결에 합의하였고 조만간 체결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국민의 신속하고 안전한 귀국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모하메드 대통령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아직 UAE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이
앞으로도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했습니다. 중동 상황이 발생한 직후부터 양국 전담 인사인 저와 칼둔 행정청장 간의 핫라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상황을 공유하고 필요한 사항들을 논의해 왔습니다. 그 결과로 중동 상황 발생 일주일 차였던 3월 6일부터 UAE 측은 영공 폐쇄를 즉각 해제하고 UAE 국적 항공사가 두바이와 아부다비로부터 한국으로 들어오는 직항편 운항을 재개해 왔었습니다. 특히 3월 8일에는 에티하드 항공 전세기가 편성되는 등 신속한 귀국 지원을 통해 UAE에 머물고 계시던 단기 체류자 약 3,500명 가운데 약 3,000명이 무사히 귀국하였습니다. 이번 방문을 통해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 한국과 UAE 양국이 어려울 때 서로 도와주는 진정한 친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 비서실장 강훈식입니다. 중동 지역 위기 구조로 현지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민생에 직접 영향을 주는 에너지 수급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우방국들과의 공조를 바탕으로 우리 국민들의 신속하고 안전한 철수와 함께 현재 중동 해역에 있는 우리 선박과 선원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대통령 지시에 따라 중동 지역 내 핵심 우방국인 UAE와 즉각적인 협의에 착수하였습니다. UAE는 지역 내 긴장 상황을 직접 경험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대한민국을 배려한 특별한 지원을 결정하였습니다. 먼저 UAE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의 귀국 지원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현재 14개 중동 국가에 우리 국민 18,000여 명이 계시고 이 중 4,900여 명이 단기 체류자입니다. 특히 단기 체류자 중에서 약 3,500명이 항공편 취소로 인해 UAE와 카타르에 머물면서 귀국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분들의 안전한 귀국을 돕기 위해 UAE에서 한국으로 오는 항공기 운항 재개 방안을 UAE와 긴밀하게 협의해 왔습니다. 어제 UAE 한국 전담 인사이자 제 카운터파트인 칼둔 행정청장에게 우리 국민들의 안전한 귀국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고 이어 양국 외교장관의 추가 협의를 위한 통화를 진행했습니다. 어젯밤 늦게 UAE 민항기 운행 재개가 최종 확정되었고 지금 우리 국민을 태운 에미레이트 항공의 대형 여객기가 두바이를 출발하여 한국으로 들어오는 중입니다. 오늘 저녁 7시 반경이면 인천공항에 착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아부다비에서 출발하는 에티하드 항공 여객기는 내일부터 운항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전세기도 추가 투입해서 최대한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 국민들을 모두 모셔올 수 있도록 UAE와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UAE로부터 원유를 도입하게 되었다는 반가운 소식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은 완전히 봉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는 바와 같이 다수의 유조선, 화물선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해협 통과를 대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입하는 원유의 70%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기 때문에 어제 15시부로 정부는 자원안보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칼둔 행정청장과 원유 도입 방안을 협의하였고 총 600만 배럴 이상의 원유 긴급 도입이 확정되었습니다. 먼저 호르무즈 해협 통과가 필요하지 않은 UAE 내 대체 항만에 각 200만 배럴 규모의 우리나라 국적 유조선 2척을 즉시 접안토록 하고 UAE 국영 석유회사가 항구 내에 보관 중인 원유 약 400만 배럴을 채워 조속한 시일 내에 복귀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번 유조선 2척 이외에도
대체 항만을 통한 원유 도입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더불어 UAE가 우리나라에 보관 중인 공동 비축 물량 중 200만 배럴은 우리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제공할 수 있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일일 소비량의 2배가 넘는 600만 배럴 이상의 규모는 600만 배럴 이상의 규모의 UAE 원유 긴급 도입은 에너지 수급 안정화는 물론이고 최근 과도하게 반응하고 있는 유가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이번 UAE 원유 긴급 도입은 양국 간 전략 경제 협력의 결실입니다. 우리 항공 시스템인 청궁이 UAE의 안보를 지키듯이 UAE의 원유가 우리나라 에너지 안보에 기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면 받겠습니다. 네. 네, 저 머니투데이 김성은 기자입니다. 혹시 UAE 측에서 우리 측에 뭐 요청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었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그 무기 관련해서 중동에서 우리 그 방산 무기들이 좀 효력이 있다 뭐 이런 보도들도 나왔는데 혹시 무기 관련한 뭐 협조나 UAE 말고 다른 중동에서 그런 협조나 구한 게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공 무기와 관련된 협조는 여러 나라에서 요청이 되고 있고 UAE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구체적인 상황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아서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저 한국일보 이성택입니다. 이게 지금 그 중동 그 상황 관련해서 여러 그 비행기들이 잘 안 다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안전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 항공기로 우리 국민들 이렇게 모시고 오시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항공기가 떴을 때 이제 위험이 좀 있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안전 부분은 어떻게 좀 확보가 됐는지 하나 궁금하고요. 그 이제 그 원유를 확보하셨다 그랬는데 국민들이 지금 체감하기에 주유소나 이런 기름값이 굉장히 비싸다고 느끼고 있고 대통령님께서도 여러 대책을 지시했는데 좀 체감하기에 언제쯤 이 기름값이 좀 잡는 거를 목표로 좀 하시는지 그것도 한 가지 좀 궁금합니다. 네, 항공 폐쇄 지금 UAE 항공 자체가 폐쇄되어 있었는데 그 폐쇄된 공간에서 UAE 국적기 2대를 하루에 우리나라에 열어준다는 것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전 문제는 당연히 UAE가 같이 보장할 것으로 생각해 주셔도 무방하다 이렇게 봅니다. 다만 그쪽 지역이 전시 사항이라서 모든 것이 확신하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조심스러운 부분이 없진 않습니다. 두 번째로 원유 관련해서 소위 말해서 기름값 관련해서 말씀 주셨는데 오늘 아마 이 시간에 관계부처가 대책회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원유 가격이라는 것이 오르고 나면 현지에서 가격이 오르고 나면 2주 있다가 반영되는 것이 맞습니다.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원유가 오르자마자 바로 기름값이 올랐기 때문에 국민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어제 그 불편함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이 시간에 관계부처 대책회의가 열리고 있다는 점으로 대답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네, 서울경제 송종호 기자입니다. 간단한 건데요. 지금 7시 30분에 인천공항에 착륙하게 되는 두바이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안에 이 국민이 몇 명이 타고 있는 건지가 궁금해서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지금 1만 8천 명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차례대로 하면은 어떤 순서로 어떻게 이제 마지막까지 이제 귀국을 하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타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확인을 일일이 먼저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건 UAE 항공사의 협조까지 받아야지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아마 대다수 우리 국민들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정도로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아부다비에서 뜨는 비행기하고 두바이에서 뜨는 비행기 하면 이게 한 번 이동할 때 1,000명 정도가 이동 가능하고 이것과 별도로 저희가 또 다른 전세기를 투입하기 때문에 인원은 더 하루 기준으로 인원이 1,몇백 명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단기 체류자가 3,500명이라고 말씀드려서 이 부분들의 답답함은 좀 수일 내에 좀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더 없으신가요? 네. 네, 실장님, 뉴시스 임경록입니다. 그 UAE에서 제공하기로 한 600만 배럴이 이게 국내에 제공이 됐을 때 어느 정도의 그 안정 효과가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원유 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는데 이 UAE에서 무상 제공하는 것은 아닐 것 같아서 뭐 재원 확보는 좀 어떻게 마련하셨는지 이 부분도 질문 드립니다. 일단 600만 배럴로 우리나라 에너지 수급 상황이 개선되냐 이런 질문으로 이해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IEA 기준으로 208일, 즉 7개월분에 해당되는 석유를 비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에너지 수급 위기가 발생될 우려는 크지 않다. 이렇게 답변드릴 수 있고요. 다만 사태가 장기화될 때 수급 위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체적인 공급 방안을 동시에 확대해 나가고 방법을 찾아 나가고 있다. 이렇게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 다 됐나요? 가격이라고 하시면 그 시장 가격대로 아마 정리가 됩니다. 네. 또, 네. 네, 저 TV조선의 최민식입니다. 오늘 대통령께서 그 수보위에서 7대 비정상이고 규정하시고 요걸 국정 과제로 좀 제시를 해주셨는데, 국정과제요? 예, 이게 집권 2년차 맞아서 어떤 정부의 그 운영 목표나 이런 걸 새로 세팅한 거라고 보면 될지, 어떤 계기로 오늘 7가지 과제가 꼽혔는지 여기 좀 궁금합니다. 그건 뭐 국정과제 내지는 뭐 7개 집중과제 이렇게 보시는 건 좀 과도한 해석이어서요. 그렇게는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기간에 많이 강조해왔던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환기시켰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문제 또한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데 있어서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라라고 하는 대통령의 말씀이었다라고 해석해 주시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예, 아시아경제님 최경입니다. 2가지 질문 드릴 텐데요. 그 이전에는 군용기 도입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는 걸 보도를 받긴 했는데, 관련해서 그 긴급한 상황은 이 정도로 긴급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해도 되는 것인지 일단 여쭤보고요. 두 번째는 그 UAE와의 원유 도입을 확정을 했는데 이외에 원유 공급처 다변화를 위해서 혹시 노력을 별도로 하고 있는지, UAE 이외에 협의하고 있는 국가는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 뭐 제가 그 나라를 다 말씀드리면, 일단 뒤에 거부터 말씀드리면 나라를 다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또 원유를 수급하는 게 국가 간의 경쟁처럼 되어 있어서 우리나라가 어디를 통해서 어떤 걸 노력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에 조심스러운 점은 양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 앞에 부분 질문을 제대로 못 들어서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전에 군용기까지 도입을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분들을 모셔오기 위한 군용기요. 군용기나 전세기 투입, 그때 당시 이제 군용기랑 전세기 투입이 있었는데 군용기가 사실 좀 더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군용기가 하늘에 떠서 영공을 지나갈 때마다 그 나라의 모든 협조를 다 받아야 되는 문제이고, 네, 물론 우리가 그 정도의 준비는 해놨었습니다만 지금 아까 말씀드린 2개의 UAE 국적 항공기와 우리나라 항공기까지 총 3대가 하루에 뜨게 된다면 이 부분은 수일 내에 해결될 문제이고 또 군용기로 해소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수준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더 없으시면 하나만 마지막으로 받고 갈까요? 예, 시장님 SBS 강민우입니다. 주한미군 전력이 이번 중동 상황 때문에 차출된다는 이제 보도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게 뭐 워낙 예민한 상황이라 좀 말씀 주시기 어려운 건 알고 있습니다만, 과거에 이라크전 때 이제 그때 차출했던 주한미군이 본토로 돌아가면서 이제 실질적인 감축으로 이어진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향후 무기 외에 이제 주한미군 인력 차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뭐 한미 간의 좀 협의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뭐 이게 그럴 가능성이 또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제가 답변드리기 매우 제한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미국의 입장도 있고 제가 또 아는 내용을 다 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다만 미국과 한국의 주한미군에 관련된 긴밀한 협의는 늘 있는 일이고 또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는 정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없으면 마치고 돌아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